지난 4월 30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ABC 뉴스의 앵커인 테리 모렌과 관세, 국경 문제, 러우 전쟁, 앨런 머스크의 도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인터뷰는 약 40분 정도인데 3편으로 나누어 한국어로 더빙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러우 전쟁 편입니다.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전 방금 로마에 다녀왔는데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당신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앉아있는 감동적인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맞아요. 그 순간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이건 바이든의 전쟁이에요. 제 전쟁이 아니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아마 5천 명에 가까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젊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유럽이 우리보다 더 많이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못 다뤘어요. 그 순간에 대해서 그 순간은 일종의 위안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의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들은 살해당하고 있죠.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에요. 4년 동안 그런 일은 전혀 없었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성베드로에서 젤렌스키와의 만남 이후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푸틴이 지난 며칠 동안 민간 지역, 도시, 마을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고 하셨죠. 그건 제 게시글의 일부였어요. 게시글의 일부였죠. 거기서 당신은 아마 푸틴은 전쟁을 멈추고 싶지 않은 걸지도 그냥 각하를 끌어들이려는 걸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푸틴이 단순히 저를 끌어들이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걸 믿나요? 제가 없었다면 푸틴은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려 했을 겁니다. 제가 떠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바이든이 관여하면서 그가 제대로 다뤘는지 아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됐으니까요. 푸틴이 들어갔고 전쟁이 시작됐죠. 저는 푸틴이 일단 들어간 후에는 우크라이나 전부를 원했다고 믿어요. 그가 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했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 생애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망신 중 하나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푸틴이 들어갔죠. 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원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다면 그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첫 번째 선택은 제가 있었다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 무능한 사람들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우크라이나는 항상 그의 눈의 사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이야기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의 눈에는 맛있는 사과였고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나요? 저 때문에 저는 그가 싸움을 멈추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을 퍼붓고 있는데요. 나는 그가 원한다고 생각해요. 예,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원래의 꿈은 나라 전체를 장악하는 거였지만 저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를 신뢰하나요? 푸틴을 신뢰하나요? 당신도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신뢰하지 않죠. 보세요. 당신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하게 돼서 좋다면서 이런 질문들로 저를 몰아붙이고 문신이 있는 사람인데 문신이 없다고 하고 당신은 솔직하지 않네요. 아니요, 솔직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때문에 그는 나라 전체를 장악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의 결정, 그의 선택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차지하는 거였을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에요. 무능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화 협상이 없으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끊을 건가요?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큰 비밀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협상을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푸틴이 몇몇 마을과 도시에 미사일을 쏘는 걸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전쟁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입니다. 2020년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완전히 조작된 겁니다. 조작되지 않았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망신이나 이스라엘의 10월 7일 사태도 어떤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국내 인플레이션도 없었을 거고요.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펜타곤에서 많은 소란이 있었죠. 그가 아내와 예멘에 대해 이야기한 시그널 채팅이 있었고 또 다른 시그널 채팅에는 기자가 관련돼 있었어요. 당신이 장관과 대화했다고 하셨는데 그를 혼내셨나요? 그와 대화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여기서 말할 생각은 없어요. 좋은 대화를 나눴죠. 그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젊고 똑똑해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국방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정말 대단한 국방장관이 될지도요. 아주 좋은 국방장관이 될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에 대해 100% 확신하시나요? 나는 어떤 것도 100% 확신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100% 확신하냐고요? 그건 터무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꽤 중요한 자리잖아요. 아니요, 100%라는 건 없어요. 100% 확신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뿐입니다. 난 이 인터뷰를 끝낼지도 100% 확신하지 않아요. 끝내실 거예요. 진행하세요. 일론 머스크와 도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모두가 정부에 낭비적인 지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만 중요하죠. 하지만 예산 삭감이 심각한 결과를 낳았어요. 해외에서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외국 원조 프로그램이 삭감됐고 국립보건원의 암과 알츠하이머 연구도 중단됐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도지가 너무 멀리, 너무 빠르게, 너무 무모하게 갔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1,500억 달러를 절약했어요. 1,500억 달러요. 그건 엄청난 돈이에요. 또 조사 중인 것들이 많아서 그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내가 듣고 다시 복구한 것들도 있었죠. 아시다시피 복구를 고려 중인 것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원래 약속은 2조 달러였는데 1조로 줄더니 이제 1,500억 달러라고 지금 하시네요. 아주 높은 수준에서 조사 중인 것들이 있어요. 엄청난 낭비, 사기, 남용을 발견했어요. 아시다시피 사기가 많았어요. 사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그걸 끝냈어요. 그 때문에 고통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기는 범죄죠. 하지만 법무부에 어떤 고발도 없었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는 거죠? 고발이 없었다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고발이 있었나요?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이 없었다고 당신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조사가 없으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는 제가 겁니까? 여쭙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단정을 했잖아요. 이제는 여쭙겠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이제는 단정적이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고발이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의 고발인가요? 네, 있어요.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수백만 달러가 주어졌어요. 물론 고발도 했습니다. 당신 첫 임기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당신은 코로나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고 생명을 구했다고 느껴요. 그런데 지금 텍사스에서 10년 만에 가장 큰 홍역 유행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홍역 백신을 맞히라고 권하시겠나요? 저는 주지사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권고해요. 텍사스에는 재능 있는 주지사가 있습니다. 그가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 결정은 빠르게 내려질 거예요. 홍역은 속도나 다른 면에서 코로나와는 매우 다른 문제예요. 홍역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왔죠. 좋다, 나쁘다, 그 중간이다,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지사들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많은 면에서 우리의 리더입니다. 각하의 목소리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엄마, 아빠들에게 홍역 백신을 맞히는 게 좋은 일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권고하냐고요? 물론 권고합니다.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과거에 백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보시나요? 그는 백신 접종을 권고했어요. 각하는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예, 그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조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쟁 당사국들이 과연 전쟁 종식의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음은 인터뷰의 마지막 편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